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시설 관리, 파실리티 매니저먼트, 그 다음에 재산 관리 해가지고 프로퍼티 매니저먼트, 또 자산 관리로 발전을 하면서 에셋 매니저먼트 해서 자산 관리의 어떤 발전 형태, 그리고 처음에 어떤 형태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고칠 게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설 관리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시설의 전체적인 또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주식이나 자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자산관리 회사로 탄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유형별 임대 관리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유주들은 기관이나 기업, 또 상업용이나 오피스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리츠나 펀드를 하죠. 주로 상업용은 기관,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요. 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일부 공급을 해주고 있죠. 부동산의 규모는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는 대형 건물이 중심이 되고요. 뭐 중소형도 포함이 되죠. 중소형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단지보다는 개별 임대주택 아니면 오피스텔, 다세대나 연립, 고시원 등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재산 관리 주체, 외국계나 국내 대형법인, 또 임대주택은 중개업소 중심으로 중소규모 회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무 영역을 보면은 임차인이 상업용 오피스를 선정을 했고, 임대계약은 임대관리, 태거, 시설 관리를 다 하죠. 임대주택은 부분 역할 수행으로 간다,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나 빌딩 같은 경우는 PM과의 관계가 별도의 PM 회사 계약을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임대주택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일부는 아웃소싱을 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내 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는데, 임대주택 개발과 운영이 그냥 체계적이고 기업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 사업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임대관리 회사나 겸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의 역할이 좀 부진한데, 그 부진한 이유는 임대주택 개발이나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분양 위주의 자가주택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주택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이 크죠. 지금의 젊은이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훨씬 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또한 그 민간에서 앞에 나왔듯이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미흡하니까 공공에서 주로 하다 보니 민간은 오히려 제약이 너무 심하다. 현재 와서는 제약이 너무 심해졌다. 우리나라 임대 계약 형태는 전세가 있고요. 보증부 월세가 많다. 임차 주택의 제도권 및 비제도권 구성비를 보면은 총 가구 수는 19,112만 채, 비중은 100%로 하고요. 자가점유는 1,850만 채,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차 가구는 8,252만 채가 있고요. 43% 임차 가구는, 비제도권이 33%, 제도권 안에서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 주택의 제도권 내와 비제도권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제도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공공에서 하는 거다. 비제도권은 이 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그 주택 관리 방안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52% 정도 되고요.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관리한다. 32%, 공용부분이 하고 청소만 위탁한다. 그러니까 일부 위탁이죠. 10.6%가 되고, 시설물 관리만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는 2.9%, 관리회사에다가 일괄로 위탁한다. 0.4%, 기타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사업 단계별 주택 공급 실적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가 2016년, 15년.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했죠. 증가해서 감소했죠. 2015년 대비 2016년은 감소 5.1%, 2015년 대비 2016년 8.2% 감소, 분양도 10.7%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준공과 입주가 이제 46만 가구, 51만 가구, 11.9% 늘어났다. 준공과 입주는 5년 평균에 있어서 대비 증감 27.1%, 5년 평균. 그 다음에 28.6% 착공, 인허가 27%, 착공 28%, 분양 33%, 준공하고 입주가 29%, 이제 대비 늘어났죠. 5년 평균. 평균 가격하고 중위 매매 가격 간의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1,802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14년도에는 1,219만 원.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4년도에는 4억 8,500, 중위 매매는 4억 7,300. 2015년 5월에는 평균 매매가 5억, 그 다음에 중위 매매는 4억 9천 46만 원, 4억 9,460만 원, 그러면 738만 원, 5억 5천 896만 원, 5억 4천 683만 원. 이건 2016년 5월 기준이니까 1,213만 원의 차이가 나죠. 평균 매매 가격하고 중위 매매가. 그리고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매매는 6억 700, 중위 매매는 6억 600이니까 74%
73만 원 차이가 나네. 73만 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과 중위 매매 가격 간 가격 차이를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5년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은 2015년도에 100이라고 치면 16년도에 100.2, 2017년 99.9, 또 2017년 3월에 100, 4월, 5월, 6월, 7월까지 하면은 전월 대비해서 연도 대비해서는 뭐 15년 대비 0.032 마이너스고 2017년도도 0.032 마이너스고 2016년도 비해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비슷하게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죠. 월세 가격 증감률이 늘어나지 않고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제가 볼 때 2022년도 이후부터는 월세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다. 금리 2022년 이후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낮았던 때다. 이때는 많겠. 아무튼 한 장이 더 넘어가서 지금 12페이지 주택관리업 등록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그거 서류를 보고 요건을 확인이 됐으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인에게 그 임대관리업자로 잘 활동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요. 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하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을 했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요.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품의 의무 가입이거든요. 임대관리 이행 보증 종류가 있죠. 임대관리 안심보증,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 간의 자기관리용 주택임대관리계약이고요. 임대보증금 반환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하고 입주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기간은 임대관리인 안심보증이요. 보증은 발급일로부터 2년, 보증 채권자는 임대인, 그 다음에 그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과 만료일이고요. 보증 채권자는 입주자, 주채무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금은 월 보정 임대료 최고액 3%,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잔액, 보증사고가 나게 되면은 차임 면제, 사업 약정성상
약정서상의 의무불이행 이런 사유로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고요. 보증금 반환보증금은 임대관리 안심보증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 자금관리는 보증사고 후 임대인 요청 시 최대 3개월간 월세 등 수입금 관리를 하고요. 특정 금전 신탁으로 관리를 해준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보증상품에서 임차료 지급 보증 내용. 보증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보증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 채권자, 주택 소유권자인 임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 채무자는 임차인 개인, 법인은 제외하고요. 보증 금액은 최소 9개월, 최대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인별 최고 300만 원 한도예요. 300만 원 한도. 보증 금액은 3억인가? 3억. 아니 3천만 원 한도인가? 3천만 원. 임대차 계약 개시일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 종료 이후 1개월까지고요. 보증 필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빼고요. 여기서 임차료가 있으면 곱하기 30% 나누기 24.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소득 마이너스 연간 채무상환액 빼주고요. 임차료에서 곱하기 40%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크거나 같을 때.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22년 이후에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2003년 6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할 수가 있었죠. 2003년 6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현행 주거급여제도로 주택바우처제도로 바꿨죠. 주택바우처제도로 확대. 신축 월세형 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중개 임대관리 서비스 시장을 더욱 형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임대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임대사업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현실적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8에서 10%의 수익을 요구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4에서 6%. 그건 높은 겁니다. 요즘은 3%대 이하, 1, 2% 정도밖에 안 돼요. 1, 2%밖에. 1%?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시장 임대료의 8에서 90% 수준을 임대인에게 고정으로 지급하는 서브리스 계약 방식이 돼 있다. 선진국형 임대시장이죠. 임대시장. 그래서 일본 임대관리회사의 어떤 유형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건설업 기반에 뒀던 회사는 이제 특징적으로
개발과 시공을 포함을 하고요. 서브리스를 활용해서 장기 임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네오팔레스 21, 타이토켄 타쿠라는 회사가 있고요. 중개업 기반 회사는 메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임대 중개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중개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부동산 회사 기반 회사 스미토모 부동산 회사, 풀라인업과 높은 신용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복합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리츠 기반 회사는 리스 주택 리스 회사가 있는데 그 리츠가 임대주택을 기초 자산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투자체를 운영하면서 아주 그냥 자산 관리 쪽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AM의 중요한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회사가 미쓰이 주택 리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에 이제 따른 사업 전망, 주택 임대가 알렵에 따른 사업 전망을 보면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뭐 이런 것들과 함께 MB 정부에서 추진하던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게 있는데 민간 주택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는 경쟁자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7만 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제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집이 많아지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시 연구 임대주택의 수명은 평균 20년이고 공공 임대주택은 16년인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20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강서구와 노원구는 전체 임대주택의 25% 이상 가량이 집중이 돼 있어. 지역 편중도가 높은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임대주택을 지을 때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다. 그래서 강서구와 노원구에 집중적으로 짓게 되었던 거죠. 수도권이 임대 수요는 많아요. 근데 토지비 원가가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힘들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 주거 서비스에는 가구 생활형 지원 서비스가 있고 공동체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사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코인 세탁실, 파출부 청소 소독, 조식 등 식사 제공 서비스 굉장히 인기가 있어. 집에서 밥 해 먹기 싫어서요. 조식이나 밥을 주는 아파트가 있죠. 그 대신 돈을 내죠.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고 메뉴가 매일매일 다르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텃밭, 반려동물 공용 공간, 운동이나 미용 등, 그다음에 이사나 지원 서비스, 개인 심부름 택배, 구매 대행, 컨시어즈 서비스, 보육시설, 영유아 타가시설,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 공부방, 문구 대여, 공동사무실 공간, 회의 공간, 소모임 공간, 프린트 컴퓨터 이용 등 인쇄 복사 서비스 공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호도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주거 서비스를 대부분 다 수용하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주거 서비스인데, 이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관련 주거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와서는요. 반드시 임대주택만이 주거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주거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